프리소스를 해결하자인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작권법에 대해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이 뭐냐,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저작권자, 저작물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내 입장에서 생각하죠. 아 이거 그냥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근데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든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생각은 꼭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모든 건 다 허락받아야 돼요. 돈을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고 허락을 받는 게 기본인데 단지 예외가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외국 건데 굳이 허락 받아야 되나요? 뭐 비영리고 교육적 목적인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도 틀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뭐 형법으로도 뭐 침해된 거 고소받을 수도 있고 민사 소송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락받고 그 사람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되죠. 범위라는 거는 중요한 게 이따가 폰트 글꼴 얘기 때도 나오겠지만 이 무료로 풀어준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써도 된다고 한 범위는 요만큼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 불법이 돼요. 그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라 그것도 나중에 소송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할 때 이만큼 약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영상물, 소리, 글꼴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풀어주는 건 많아요. 여러분들이 발품만 팔면은 손가락만 좀 움직이면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때 단서가 다 붙어요. 그거를 안 읽고 쓰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확인하자.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령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를 사진이 있어. 이걸 막 찾아갔는데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고 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고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쓰고 싶다,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없으면 그냥 너 그냥 처음부터 내 거 도둑질 할 생각이었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증거를 다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프리소스, 오늘의 핵심인 프리소스들, 영상, 그림, 음악, 글꼴 이런 것들은 프리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프리라는 말은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짜가 아니라 자유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공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단지 돈이 아닐 뿐이지. 그것도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하나씩 제가 던져볼게요. 누가 블로그에 공짜로 올린 자료를 내가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일단은 아니라고 해야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블로그에 공짜로 올렸지만 그 사람이 만든 건지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공짜라는 정보성 아주 유익한 정보를 자료를 올려놨지만 그것도 검증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허용 범위 내에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허락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갖다 쓰면 내가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올려놨다고 신나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외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해외도 저작권법에서는 국내인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아 외국 가수 거고 이거는 뭐 음반 한 장도 안 팔렸을 것 같아 안 유명한 거니까 갖다 써야지 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SNS처럼 그런 공간, 열린 공간에 전체 공개로 한 거는 갖다 써도 되냐. 특히 사진 많이 올리죠. 내가 어디 무슨 등산 갔다 와서 꽃사진 올렸다. 예쁘니까 갖다 써. 이거는 전체 공개돼 있네. 누구나 봐도 된다는 거니까 갖다 써야지. 안 됩니다. 무료라 하더라도 일단 허락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소스. 오늘 수업 때 다룰 프리소스를 갖고 작품을 만들면 되냐 안 되냐. 혹은 그걸로 프리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을 내가 또 갖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령 등산에서 어떤 예쁜 꽃을 찍은 걸 누가 전체 공개, 진짜 이 프리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건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걸 이제 편집을 해서 자기 작품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또 갖다 쓰면 안 돼요. 그거는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죠. 누가 블로그에 무료라고 올리더라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그대로 써도 되냐 안 되냐는 그때마다 판단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본을 알아보기 힘들게, 이게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성북마을방송에서 잡다한 잡테크라는 기술 정보 꼭지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림을 저작권 해결된 그림들을 대부분 쓰긴 해요. 그런데 진짜 이거랑 맞는 내용의 사진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색깔 바꾸고 막 이상하게 그림에 효과 줘서 못 알아보게 바꾼 다음에 써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소송을 걸든가 하면 당연히 저는 그 사람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 배상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나름 마을방송이고 또 정보 제공이지 내가 뭐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걸면 걸리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유료로 구매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딴 데다가 다양하게 쓰면 되냐? 안 돼요. 가령 영화다?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는 용도로 사는 거지, 그거를 누구한테 상영한다던가 혹은 그걸 편집해서 다른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소스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불법 다운로드가 워낙 범죄시 되니까 아예 난 정품 구입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감상용을 위한 구매일 뿐이지 다른 활용을 위해서는 따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뭐 책자, 악보, 모든 자료가 마찬가지죠. 내가 샀다는 거는 산 그만큼의 권한만 가진 거지 뭐 딴 거에 써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공 이익을 사용할 건데 라고 하더라도 원 저작권자는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허락받아야 되고요. 70년 저작권 소멸시효가 70년이거든요. 옛날엔 50년이었다가 지금 70년이에요. 그러면 모차르트, 바하 그런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지금 내가 음악에 써도 되냐?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반반인데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00년, 300년 전에 죽었어도 그 음악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와 음반사, 공연자들은 70년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 음악을 아예 못 쓰든가 혹은 그 곡을 연주한, 지금은 다 죽었을 것 같은 옛날에 연주한 팀의 음반을 구해야 되는데 뭐 CD, 테이프, 뭐 레코드판 그런 게 나온 지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그런 예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서 70년 이후 거는 누구나 써도 되지만 그거는 단지 저작권만이지 저작 인정권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야 된다. 이따가 또 설명할게요. SNS에서 인용할 때 미리 보기, 페이스북 같은 데 공유하면 미리 보기 뜨죠?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은 카톡으로 보낼 때도 옛날에는 주소만 갔다면 이제는 주소 밑에 미리 보기 화면과 글 조금이 떠요. 그거는 불법이냐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는 합법이에요. 대신 이거를 게시판이든 누구한테 전달하면서 그 글을 그대로 복붙해서 미리 보라고 이만큼을 주든가 사진을 첨부하면 그건 불법이고요. 눌렀을 때 원래 만든 글 쓴 사람의 글로 자동으로 타고 가서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면 합법이에요. 근데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건 아직도 사회가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냥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서 공유할 때 뜨는 정도는 허용된다. 근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 옮겨야지 내가 맘대로 하면은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식의 질문은 수백 개가 있고요. 이따가 그런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한국 저작권 사이트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그 Q&A란을 보시면 이런 거 수백 개 있습니다. 그다음 일단 구체적으로 뭐를 침해하느냐? 저작권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 형법도 친고죄라 그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게 외국 가수가 감히 나를 신고하겠냐 멀리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할 뿐이고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수익이 이만큼이니까 안 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침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그냥 그동안은 무난하게 넘어갔던 게 거리나 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이죠. 결국엔 돈 문제인데 나중에 이게 흔해진다면 분명히 그런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 최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고죄로 고발을 할 경우만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그런데 보통 외국 사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외국에 있는 가수가 직접 소송 걸지 않아요. 외국 가수의 음악을 파는 한국 판매업자가 있잖아요. 워너브라더스 음반사가 있으면 거기서 소송을 거니까 외국에 있는 가수가 내가 음악을 갖다 쓴 걸 모르더라도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영상 올리면은 소리 다 바로 찾아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검색 쭉 돌려. 또 허락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럼 소송 걸면 돼요. 이제는
단지 멀리 있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비용 문제일 뿐이죠. 저작권인데 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거는 자료 보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저작자 또 넘어갈게요. 그냥 저작자는 뭐냐? 뭔가를 만든 사람이다. 혹은 뭔가를 만들라고 시킨 회사의 대표 뭐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저작 인격권인데 그럼 저작물에 뭐를 건드리는 순간 내가 범법자가 되냐? 이것들이 공표권. 그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대신 공표를 하면 불법이고요. 성명 표시권. 가령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에 이건 싸이 음악이라고 안 했어. 허락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이 그 이름을 숨긴 것조차 이걸 침해한 거죠. 누군가 만들었는지를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도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싸이 강남스타일을 옮겼는데 내 맘대로 편집을 했어. 근데 편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용에 대한 거 허락받았다면 이거를 침범한 거죠. 리믹스 막 이렇게 짬뽕으로 해서 고속도로 테이프처럼 메들리를 만드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원본을 훼손했으니까. 그리고 일신 전속성은 이제 뭐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한테 속한다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작물이면 모든 사람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가끔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가 있으면 대표자한테만 받으면 되지만 대부분은 다 허락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종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작 인저권인데 이게 아까 클래식 음악의 경우예요. 사후 70년이 된 해방된 퍼블릭 도메인으로 나온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 있는 연주한 사람, 음반을 낸 사람 혹은 방송국에서 그걸 가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써먹는다? 그러면 다 이거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조차 70년이 지난 것만 그때야 완전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원래 만든 원 저작권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생각할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상권이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하고 다른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누군지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하면 다 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뒤통수 보고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는 건 뭐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모습이든 어쨌든 얼굴 혹은 뭐 특이한 문신, 전 세계 한 명밖에 안 한 문신이 있는데 그걸 찍었어.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초상권 침범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침범이냐. 첫 번째는 찍지 마세요 라고 할 권리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허락을 안 받으면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기엔 이거는 뭐 법규가 없대요. 아무튼 찍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표 거절권. 찍은 것까지는 허락을 했는데 그거를 너 혼자만 봐라라고 허락했는데 내 홈페이지에 올렸어. 그럼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상 영리권. 나는 팬클럽 멤버들이 저기 가수 사인회 가서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다 돌려봐도 된다는 걸 전제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굿즈, 요즘 말로 굿즈,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 거 가수 팬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가수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초상 영리권을 침범하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 보라고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왜 사진을 찍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아? 불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권과 저작권은 다르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특히 여기서 마을방송이나 다큐, 보도물 찍으시는 분들은 행사 같은 거 얼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다 허락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 그래서 뭐 편법이 있긴 하죠. 지난번에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편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군가 죽었을 경우나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70년이 지난지 안 한지도 알 수 없고 이러면 최대한 노력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자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실 부분 같아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저작권이 있는데 그거를 행사하는 게 당연한데 대신 그냥 써도 된다라고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빨간 부분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관공서에서 만든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작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도 되는 거예요. 또 시사 보도를 위한 이유, 언론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누구 거를 갖다 쓰고 초상권과 상관없이 보도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되게 좋죠. 여기서 마을 방송 하시는 분들 소식 전하는 거 많이 찍으시는데 문제는 이거는 언론사 등록을 한 기관에 대해서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그 규정이 없으면 누구나 다 이거 뉴스 찍으려고 만든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격하게 행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과도기죠. 왜냐하면 마을방송에서 뉴스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아직 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앞으로 바꿔가야 될 문제고 주장을 해야 해서 얻어야 될 문제긴 한데 현행법상에는 여러분들 중에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언론 보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들은 그렇게 막 해수욕장 가서 찍고 그런 게 자유로운 게 그 사람들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이게 참 애매한데요. 당연히 나는 이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우리 사람들끼리 생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영리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단지 그거는 또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 형사를 침범한 건 당연한 거고요. 민사는 내가 소득이 이거 가지고 10만 원도 안 벌었는데 몇백만 원 내라고 소송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실제 판결은 그만큼 안 가겠지만. 그래서 영리라는 것도 판단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면서 광고 수익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는 광고비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드는 영상은 엄밀히 말하면 수익 목적의 영상이 될 수 있어요. 걸고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비영리라고 만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음악 사례를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복잡한 권리 관계들이 있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내가 자유롭게 쓰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허락을 받으면 되겠죠. 허락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전 세계적인 규약이 있어요. 이거는 자료 보시고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퍼블릭 도메인, 사후 70년 이 정권은 써도 된다. 지났으면. 그 다음에 공정 이용은 아까 그 예외 규정처럼 네가 수익 목적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렇다면은 그냥 써도 돼. 허락까지 안 받아도 돼. 라는 몇몇 예외 규정들이 있으면 그것대로 따라 쓸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만 이것도 규정을 빡빡하게 적용하면 쓸 게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이거 말고.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나머지는 되게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처음 듣는 거 있으신가요? 이 중에? 이거는 당연히 알만하신데 이거 다 들어보셨나요? 용어가 특히 퍼블릭 도메인이라니까 어려운데 그냥 퍼블릭 도메인은 70년 지난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마당에 나온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단어고요. 공정 이용은 말 그대로 공정하게 쓴다 그런 거.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러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순서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는 써도 되냐 안 되냐, 혹은 허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순서대로 따르면 내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도움이 되는 순서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미 외국에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필요 없고 다 영어인데 제가 굳이 번역은 안 했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이 다음 게 재밌는데요. 이 사진을 내가 써도 되냐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가령 내가 이 사진을 써도 되냐. 첫 번째, 네가 찍었냐. yes, no 가는 거죠. 내가 찍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아이디어냐. 가령 사진 작가들 커뮤니티 가면은 되게 예쁘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거기 가서 똑같이 구도로 찍었어. 그리고 겹치면 거의 차이도 안 날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원래 처음 사진 찍었던 사람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우리나라 여기저기 경치 좋은데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광고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안개 낀 호수 있는 장면, 그 장소에 사진이 원본이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구도로 캠코더로 놓고 찍었는데 원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었죠. 근데 결국에는 법적 싸움하다가 안 물어줘도 된다가 되긴 했어요. 그거는 아마 변호사를 싼 분을 써서 그랬을 것 같은데 대기업이니까 그것도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냥 이렇게 막 찍은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서 진짜 예쁘게 찍은 거의 경우는 남들하고 겹칠 수가 있고 내가 보고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안 찍었으면 공정 이용에 적용되는 경우냐, 비영리라든가 학술 목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렇다 하면은 써도 되는 거고요. yes. 아니면 이제 뭐 저작권 허락 받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예쁜 사진 있어 다운받아서 프리미어 내 창에 떨어뜨린다 라고 할 때 이게 머리에 한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쓰면 누군가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도움 얻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제가 포기했어요. 번역할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전에 허락을 받을 경우는 당연히 대부분 허락은 해주지만 그때부터는 어색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사후에 허락을 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써도 될까요? 어디고 뭐 문제되는 거 아니고요. 하면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데 이거는 한두 명의 경우 가능하지 광장에 100명, 1000명이 모였는데 다 허락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은 그냥 찍지만 보통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들의 경우는 입구에 공지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이 사진으로 찍혀서 차후에 우리 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홍보 영상이나 사업 영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 들어간 순간 그 계약에 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거는 가능한 거죠. 동의를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 같은데 그 강의 신청 같은 거 무료 이벤트 특강 그런 데 신청하면 약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을 차후에 활용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만 체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안 읽죠. 써 있어요. 왜냐면 그게 민감한 문제라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령 내가 폰으로 찍어요. 그럼 여기에 써두는 거죠.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 뭐 약간 호풍 같지만 전 세계 방송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들이밀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아예 싫어요 라고 하면 거절이 되지만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동의했다고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어쨌든 기록이 되니까 저 사람이 이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네 라고 나중에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알아볼 수 있게 써두고 그걸 보이는 상태에서 촬영하시면 그나마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아까 그 입구에 공지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니까 뭔가를 한 거죠 지금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으면 개인적으로 찍은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딴 데 방송된다라고 하면 뒤통수 맞고 화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찍는 거고 어느 플랫폼을 대상으로 방송한다고 써줘야 그걸 보고 내가 동의를 하든 말든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 없이 이렇게만 들고 있으면 기만이 되는 거죠. 개인인 줄 알았는데 저거 속였네 하고 나중에 항의나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뭐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꼭 준비를 하셔서 촬영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죠.